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에너지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아이센스 IR 자료를 보면서 2부 순서로 이번에는 국내 최초 CGM 개발 기업 아이센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히스토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장 히스토리가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IR 자료는 제가 CGM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CGM에 대한 내용이 빨간색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설립기, 성장기, 도약기를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아이센스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보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설립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때 케어센스라는 일반 자가혈당기 BGM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어센스2가 출시되었는데요. 케어센스가 출시되고 불과 2년 뒤에 2005년이죠. 이때 케어센스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케어센스2가 출시되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났네요.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아마 혈당기 점유율이 국내에서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어센스 N이라는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설립 이후에 2003년, 2005년, 2007년 2년 단위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혈당기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어떤 아이센스 제품 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케어센스 N이 2007년에 나온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기 동안에는 이때 설립기 때 2007년에 나왔던 요로 제품들 그리고 향후에도 다양한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2009년부터 19년까지 한 10여 년간 설립기 때 제품을 가지고 성장을 쭉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매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매출이 작을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7년 네, 요때쯤에 케어센스 N이 나왔고 네,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나왔고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19년까지 무려 네, 몇 배라고 해야 되죠? 한 10배 성장했나요? 네, 10배 정도 매출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일반 BGM 혈당기 매출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BGM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네, 지금까지 설립기, 성장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약기라고 표현을 했네요. 도약기라고 표현을 해서 2003년에 네, CGM 케어센스 에어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25년에 네, 업그레이드된 에어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부분이죠. 뒤에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26년에 에어2가 나올 이거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죠? 네, 에어2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어3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또 한 10여 년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때는 2007년부터 19년까지는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서 아닙니다. 2023년에 에어가 나왔으니까 23년부터 2030년까지 네, 아니면은 2033년까지 네, 30년대 한 중반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까지 10배도 아니고요. 여기서 10배 성장하면은 몇 조가 되죠? 한 2조 6천억이 되나요? 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3조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비슷하게 한 10배 정도 성장한다는 포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봤을 때 실제 설립기 때 일반 BGM 혈당기로 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약기, 네,
CGM, 연속 혈당기를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약기 이후에는 뭐라고 할까요? 어, 도약을 했으니까 안정기라고 할까요? 네, 안정기라고 할지 어쨌건 앞으로 10년 뒤도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이지만 기존에 나왔던 뉴스라거나 IR 자료를 보면 이미 2030년, 네, 2035년을 이미 내다보고 플랜을 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품 라인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품 라인업은 당연하게도 BGM이 있고요. 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GM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혈당기 매출이 80% 이상, 아이덴티티 자체를 혈당기 제조업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혈당기 회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BGM과 CGM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BGM과 CGM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GM이 성장한다고 해서 CGM이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반대로 봐야겠네요. CGM이 늘어난다고 해서 BGM이 아주 그냥 확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른 자료들을 봐도 CGM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BGM이 감소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BGM도 완만하게 성장을 하더라라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놓고 있는데요. 당뇨 환자들 여기서는 뭐 2형 당뇨든 1형 당뇨든 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연속 혈당기를 측정 가지고 이제 보면서도 일반 혈당기도 같이 쓰더라라는 내용을 놓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BGM과 CGM의 다양한 비교를 막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맨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어떤 연속 혈당기 관련 연구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연구하는 인력이다. 제대로 된 인력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근원적인 부분까지 올라갔는데요. 바이오 센서, 전기화학 기반 바이오 센서의 3대 거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아이센스의 연구 인력이 전통성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첫 번째 CGM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분을 아담 헬러라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담 헬러라는 교수님이 설립한 테라센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테라센스라는 부분은 에보트에 인수가 되었었죠. 예, 그래서 에보트에 인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리브레라는 어떤 브랜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소혈당기 세계 시장 1위 제품은 매출액으로는 리브레가 되었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 에보트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고 덱스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아이센스 IR 자료니까 당연히 아이센스는 들어가 있는데 메드트로닉이 없다는 게 조금 씁쓸한 부분입니다. 메드트로닉이 실질적으로 미니메드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연소결단기를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을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메드트로닉한테는 좀 아쉬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덱스콤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셉 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웨어러블 센서 기술에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덱스컴의 여러 가지 논문 자료를 보면 이분을 많이 언급했다고 하니까 덱스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크 마이어 호프라는 분이 또 CGM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 기술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봐야 되는데요. 그 미시건대, 미국의 미시건대 명예 교수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수학계의 필즈상을 받았던 분도 미시건대를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이 미시건대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적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기존 IR 자료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아이센스의 두 공동 대표님이시죠. 예, 차 대표님, 남 대표님 두 분 다 미시건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핵심 연구 인력이 마크 마이어 호프의 제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남 대표님, 차 대표님이 이분의 제자겠죠. 예, 같은 대학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지 않나 생각 들고, 차 대표님, 남 대표님의 영향을 받은 또 많은 연구진들이 이렇게 마크 마이오프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센스의 인력 구성 및 연구개발 비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력 구성이 전체 임직원 중에 18%가 연구직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센스는 연소 혈당기뿐 아니라 BGM 스트립을 1년에 25개나 생산하고 있죠. 플러스 연소 혈당기를 200만 개나 연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또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임원은 한 1.1%, 그리고 연구직이 꽤 많다. 꽤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GM 관련 인원이 전체 임직원 900여 명 중에 2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센서에 관련된 인원이 42명, 소프트웨어도 많네요. 43명. 그리고 생산이랑 관련된 인원도 145명이라고 해서 900명 중에 900명 임직원 중에 290명이 CGM 관련 인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프로쯤 되나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지금 CGM의 매출 비중은 아이센스에서 24년 기준 2%입니다. 약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만큼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현재 매출은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인력의 아주 많은 인원 한 30% 정도가 CGM에 넣을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30년대에는 3조 원까지 매출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쪽 시장을 좋게 보고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투여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로 CGM에 올인을 하고 있다. 올인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은 이전에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긴 했었지만 영업 매출의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입을 하고 있고 영업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10% 정도니까 한 300억, 지금은 24년에는 300억까지도 투자할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 인프라는 BGM 같은 경우에는 25개,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CGM도 7월 정도에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자동화 라인 150만 개 생산분까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제조가 되어서 2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송도 1 공장, 이게 이제 첫 번째 송도에 지은 공장인데요. 여기에서 혈당 스트립 8억 개, 그리고 반자동 라인으로 송도 공장에서 50만 개를 이제 생산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송도 2 공장에 자동화 라인으로 해서 15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완료했다라고 알려졌었죠. 150만 개인데 이게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8시간 기준이고요. 남 대표님 인터뷰를 참조하면 2교대를 하게 되면 비상적으로 아주 많은 발주가 들어오면 2교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300만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아이센스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공장, 여기서는 스트립을 14억 개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도 있는데 원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3억 개나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공장이 있지만 외국에도 공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IR 자료에서 나오는데 외국에서 생산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에 IR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에서도 현지에 CGM 공장을 설립해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말하고 있거든요.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조 및 고객사입니다.
네, 아이센스는 자가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가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케어센스 N 시리즈, 그리고 연소 혈당기는 케어센스 에어 시리즈로 이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센스는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OEM이라거나 OD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BGM의 어떤 OEM, ODM의 어떤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CGM에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BGM, 일반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매출의 50% 정도는 자가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 브랜드로 많은 매출을 하고 있고, 또 자가 브랜드가 아닌 OEM 또는 ODM을 통해서 미국이라거나 미국 월마트에 납품하고 있죠. 아크레이 통해서 납품하고 있고, 아가메트릭스라는 데를 통해서 뭐 사노피나거나 아니면 CVS라고 미국 약국 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OEM, ODM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바로젠, 국내에는 바로젠이라는 브랜드에도 내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브랜드만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OEM, ODM은 OEM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술력 있는 회사가 우리 공장 돌리기 힘든데 너희가 기술은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생산해줘 하는 게 이제 OEM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설계도대로 만들어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ODM은 아예 그냥 아이센스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너희 브랜드 입혀서 한번 판매해 볼래? 뭐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엠벡타, 이거는 이제 엠벡타는 기존의 BD라는 회사였죠. BD라는 회사에서 당뇨 사업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엠벡타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스트립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신규 파트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 파트너가 더 있을 거라는 말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 파트너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라이 릴리라고 당뇨병 관련된 아주 큰 제약회사죠. 세계 시총 1위의 제약회사입니다. 일라이 릴리. 여기서 템포라는 브랜드를 2022년인가에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템포라는 어떤 플랫폼은 뭐냐면 Personalized Diabetes Management 플랫폼, 개인화된 당뇨 관리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 펜이 있고요. 인슐린 펜이 있고, 스마트 버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딱 꼽아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인슐린이 얼만큼 주입됐는지,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주입하겠죠. 인슐린 주입한 거에 대한 용량이 여기에 싹 들어갑니다. 이 앱에 블루투스로 해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뭐 수첩에 따로 적을 필요가 없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혈당기입니다. 이거는 혈당기고, 이거는 연속 혈당기 덱스콤이죠. 덱스콤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템포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템포에서, 템포 혈당기에서 여기 스트립을 딱 꽂아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혈액을 요렇게 혈액을 측정을 했으면 이 값이 지금 뭐죠? 여기 딱 들어가 있죠. 110 나왔죠.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혈당 측정을 하면 혈당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보고, 순서가 혈당을 보고 인슐린을 주입을 하겠죠. 이 모든 과정이 혈당도 자동으로 이 플랫폼에 들어오고, 내가 주입한 인슐린도 자동으로 이 플랫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정보가 또 전문가에게 공유도 되고, 이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 혈당기, 덱스콤의 연속 혈당기도 자동으로 여기에 연동이 되어서 연속 혈당기를 차고 있는 경우는 이 데이터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거 플러스 뭐 가민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핏빛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들의 어떤 데이터도 여기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템포의 이 혈당기에 이 스트립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면, 이거는 뭐 어디든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은 Identify Your Medical Device, 그래서 내가 쓰는 장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뭐 예를 들어서 템포라고 제가 검색을 딱 하면
요런 화면이 뜬 거거든요. 그래서 템포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컴퍼니의 아이센스가 딱 나옵니다. 네, 여기 있는 이제 템포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 중에서 아까 전에 이제 혈당 장비를 말씀드렸죠. 템포 블러드 글루코스 모니터링 시스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여기는 넣진 않았지만 어쨌건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OEM, ODM 중에 템포도 있겠다. 19112의 템포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신규 파트너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GM 관련된 부분입니다. CGM은 마찬가지로 자가 브랜드가 있고 OEM 제품이 있죠. 자가 브랜드에는 케어센스 에어가 있고 여기는 에어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기존의 IR 자료에 나오던 에어2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최종 뭐 디자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에어2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브랜드를 또 직접 판매도 하지만 카카오 같은 대기업, 카카오 헬스케어랑 하기도 하고 협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금 자가 브랜드가 99.6%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OEM, ODM이 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독의 바로젠 PC라는 바로젠, 이게 글자가 오늘따라 안 써지네요. 바로젠 PC라는 브랜드도 제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IR 자료라거나 아니면 미래에셋 리포트 등으로 알려진 한독의 24년, 여기 지금 보면 24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4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독이 매출이 11억 원입니다. 11억 원.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연소혈당기 전체 매출이 61억 원이죠. 그러면 어쨌건 OEM, ODM 매출은 아무리 작아도 11억이라는 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자가 브랜드 매출은 그러면 얼마죠? 50억 정도 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수출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 퍼센트는 대략 18% 정도 되니까 이거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IR 자료는 사실은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되는데 18%. 네, 여기는 자가 브랜드는 뭐 한 8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PL 브랜드라고 해서 3분기 내에 영국에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기준 자체는 24년 기준이라고 여기 적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는 어떤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아이센스의 비전이 있죠. 향후 10년 내에, 2030년대에 글로벌 마켓 시어 10%를 하겠다. 어떻게? 자가 브랜드도 키우고 OEM, ODM 브랜드도 키워서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POCT 사업 성장 지속이라는 부분은 연속 혈당기가 아니라서 뭐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체 아이센스 IR 자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 전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POCT의 밑에 보면은 친절하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시장 규모를 다 더해보면 대략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크진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쪽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매출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전체 매출 대비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24년 기준으로 POCT 매출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CAGR을 15.5%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2030년까지 15.5%로 성장을 한다면 2030년에는 POCT 매출만 100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 아니다. 이것도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혈당기 쪽 비즈니스가 매우 중요하지만, 매번 IR 자료를 보면서 POCT 쪽도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 POCT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인 카트리지가 어떤 매출의 주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 비중의 어떤 43%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CAGR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21%, 21.9%이기 때문에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장률 자체가 기기를 깔아놓고 소모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높게 성장한다면 성장률이 점점점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POCT 매출을 유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 성과입니다. 경영 성과로는 이것도 제가 이전 자료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최근 4, 5년만 아니면 3, 4년 정도만 아이센스를 봤다면 야 이거 뭐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 않네, 별로 좋지 않은 회사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IR 자료에도 말하고 있지만 CGM 개발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GM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만큼의 개발비가 절감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CGM을 포함해서 매출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연속 혈당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CGM을 개발하기 전에 주로 스트립 매출로 이루어졌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5% 정도가 계속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16년, 17년, 18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도 보면 계속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던 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26년, 27년 점점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그냥 기존에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25년에는 매출을 지금 여기는 2,900억 정도 되죠. 25년에는 매출 예상 증권사 컨센서스가 3,200억 정도 되고요. 26년에는 3,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0억 늘었고 여기까지 한 400억 늘었고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5년에 영업이익은 83억. 지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거든요. 작년에 24년도에 얼마였죠? 26억이죠. 25년에는 83억으로 보고 있고 26년에는 1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것도 늘어나는 경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분기별 실적 현황도 간단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글로벌 경영 성과입니다. 이 부분도 전 세계에 골고루 매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여기 아쉬운 게 유럽이 조금 줄었네요. 유럽이 조금 줄었고 아시아는 거의 비슷하고, 아프리카 늘어나고,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아이센스의 분기 매출은 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미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을 제가 한번 팔로우업을 하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경영성과는 25년 실적 프리뷰에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경제가 불확실하고 대규모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임상 비용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3,200억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죠. 3,200억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부분에서는 CGM과 POCT가 성장이 예상된다. BGM은 감소는 아닐 텐데 어쨌건 본격적인 성장은 CGM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POCT도 이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CT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CGM 부분은 올해는 25년에는 1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150억 원. 국내 95억 원, 해외 55억 원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나는지 국내에
어떻게 좀 매출이 더 늘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난 거로 봐서는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년 상반기에 이제 CGM 미국 임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 제가 따로 한번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생산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송도 2공장의 자동화 라인 구축이 완료돼서 이미 생산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반자동 라인 50만 개다가 150만 개 자동화 라인이 추가가 돼서 총 200만 개의 연속 혈당기 생산 캐파를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 부분입니다. 비용 관리도 지금 이전에 IR 자료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25년에는 미터 생산량을 지금 베트남, 중국 등으로 이제 외주를 줘서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 정도, 기존보다 한 30%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해외 생산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뭐 조금 절감하냐, 많이 절감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전 IR 자료라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거 보면 무려 50억 원 정도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향후에 뭐 내년이고 몇 년 뒤에 100% 일반 혈당기입니다. BGM 혈당기를 외국에서 외주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무려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0억이라고 하면은 매우 큰, 아이센스 영업이익에서 매우 큰 숫자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동안 20 몇 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 관리로 인한 또 증가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2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표는 지금 이번 IR 자료에 있었던 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25년 4월에 아이세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타임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BGM부터 한번 보시죠. BGM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거는 이제 이 자료 자체가 4월 달에 나온 자료니까 1분기까지는 완료를 했을 겁니다. 완료를 했던 걸 올릴 거고, 2분기부터는 이제 아마 그때 4월 달쯤에 요때쯤에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라는 점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GM은 알제리 현지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2억 개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알제리 같은 나라들은 예전에 이제 IR 자료에서 얘기했던 걸 참고해 보면, 알제리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한, 그 나라 공장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에서 직접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해도 좋겠지만, 어떤 알제리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업체의 기술을 이전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팔았다, 공장을 팔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알제리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이센스가 직접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재료라거나 기술 판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장점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엠벡타, 아까 전에 엠벡타 PL 브랜드 말씀드렸었죠. 요런 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 예정이라고 하고, 3분기에는 뭐 차세대 혈당 스트립이라거나 국내 이런 거를 국내 임상을 개시를 한다. 그렇게 중요한 CGM의 어떤 그런 CGM 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익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알제리와 같은 이런 모델을 모로코라거나 이집트라거나 사우디에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죠. 알제리를 봤더니 지금 아이센스에서 직접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더라라는 걸 딱 보고 여기 레퍼런스가 하나 생긴 거니까 이거를 보고 따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판매하는 모델이 특히 스트립 같은 게 확대가 되면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CGM입니다. 지금 CGM이 저는 이제 CGM이 중요하니까 CGM을 말씀드리면,
해외 보험을 등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네, 유럽의 여러 나라에 계속 등재 진행 중이라고 하죠. 이태리, 스페인 등의 이제 입찰에 참가 중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분기에는 다수의 해외 거래선과 CGM, PL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은 아까 아가메트릭스 PL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 다수라고 하면은 한 군데는 아니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PL 브랜드를 진행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입니다. 3분기에는 이제 리시버를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리시버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리시버 기능을 하는 게 있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연속 혈당기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연속 혈당기를 스마트폰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네,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리시버라는 게 출시를 해서 네, 스마트폰이 없어도 이거로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이 부분이 스펙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출시하게 되면 리시버 자체의 매출도 있겠지만 네, 유럽 나라에 나가는데,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GM 연구입니다. CGM 연구는 네, 케어센스 에어가 지금은 19세 이상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 있지만 네, 소아나 청소년도 확정 임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내용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케어센스에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네, 리시버 전문가용 센서가 허가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워치 지원에 대한 것도 허가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허가가 완료되고 나서 네, 3월달, 4월달에 지금 국내에서는 다 적용이 되었죠. 네, 3월달에 아마 에어가 적용이 되었고 4월달에는 이제 바로젠 PC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CGM 연구 관련해서 또 임상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 일본에도 진행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 일본도 추후에는 출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허가가 나면 일본에도 이제 아마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여기 중국 형식 시험을 이제 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개시 결과를 네, 4분기에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BGM 미터 아까 전에 현지 생산해서 올해는 30%까지 넘겼는데 점차 넘겨서 네, 50억까지도 비용을 절감 한번 해보겠다라는 내용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도 2공장, 네, 송도 2공장의 CGM 요거 완료했죠. 네, 완료했고, 그 다음에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마곡의 R&D 센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연소 혈당기 관련 연구 인력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형태로, 이게 중요한데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5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CGM과 관련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겠죠. 네, 아이센스 당연히 들어가서 한 개 층을 쓸 거고요. 나머지 4개 층을 누가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을 한번 해보면, 자, 아이센스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 그리고 아이센스와 CGM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이센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스가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인슐린 패치 회사죠. 케어메디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그냥 예상이니까. 네,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개발하는 회사, 뭐 아이센스가 투자한 회사들이 많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은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라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서 아이센스와 시너지를 내면서 아이센스가 어떤 큰형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요거는 완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얼마 전에 자사주를 샀었죠. 네, 이렇게 아이센스 IR 자료 2부를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점 이제 연속 혈당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깊게 들어갈 건데요. 이번 IR 자료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부에서는 어떻게 아이센스가 글로벌 탑티어 CGM 기업으로 도약할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네, 3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에 대한 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IR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